자, 제가 막 지금부터 원래는 설명 불가능이라 불렸던 시간이 없어가지고 느긋하게 설명을 한 7시간 정도를 해야지 되는 내용인데 그걸 그동안 그러질 못했어요. 짧게 요원들한테 급하니까 설명을 다 하긴 했어. 하지만 그걸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짚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고 이럴 짬이 필요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다가 오늘 어제 낮에 일단 통폐합해가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자신이 없더라고.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방송으로 해가지고 한 시간 안에 다 설명하겠노라 뭐 이러고 이제 작정하고 한번 이제 지금 제가 저는 원래 뭐 메모 같은 거 안 보고 하거든요. 저는 그냥 하는데 지금은 그 좀 많은 방대한 내용을 한 시간 안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제 빠르게 얘기를 할 텐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게다가 그냥 전개할 것도 아니고 술도 한잔 하고 급할수록 돌아가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여유 있게. 하여튼 제가 일단 IT를 설명할게요. 자, 2000년 기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러니까 IT란 개념은 예전 IT란 개념은 TV, 자동차 이렇게는 IT란 개념이 안 잡혔어. 그냥 가전제품, 뭐 자동차 뭐 이렇게 그냥 다른 용어들을 잡고 IT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란 개념, 컴퓨터 운영체제 그래가지고 운영체제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좀 밀접하게 움직이는 요거를 통칭해가지고 IT라고 했어. 예전에는 핸드폰 회사도 IT라고 안 불렀었어. 그러다가 2000년 조금 지나면서 좀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이제 집중 공략을 하는 거야. 첼범체이들이 쉽게 일본 학파들은 첼범체이들이 날테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중 공략을 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성하고 강력해도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고 보니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IT란 말 자체를 좀 분산하자. IT란 말을 분산하자.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산하자. 이게 아니라 IT란 단어. 이 IT란 단어를 좀 폭넓게 자동차에도 TV에도 항만에도 이렇게 항공 모든 분야에 이 IT란 말을 분산을 하자라는 결과가 도출됐어. 그래야지 이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히 중요한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무너졌으면 지구촌이 망하는 거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을 받는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협의를 봤어요. 요원들 협의를 봐가지고 이제 IT란 용어 자체를 분산을 했어. 이해되죠? 그런 과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자동차도 IT 산업으로 들어갔던 거. 이 IT란 단어가 이제 모든 분야를 포괄하게 됐어요. 시스템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중요했던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시스템 중에 유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유닉스라는 개념이 좀 더 오래됐어요. 훨씬 더 컴퓨터라는 개념 이전에 상당히 단순한 저번에 설명했죠. 카세트 같은 거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이게 유닉스 시스템이야. 최초에 이 시스템을 부르는 거지 컴퓨터란
개념하고 좀 다르잖아. 근데 시스템 이러면은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을 유닉스 컴퓨터로 안 부르고 유닉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신이야 전신 컴퓨터의 전신이고 대려 옛날에 스케일이 더 컸어. 유닉스 시스템을 확장한 개념이 이 컴퓨터가 큰 거, 이 큰 컴퓨터에 대한 이름을 다시 또 할 이거 EDPS 상에 배우죠 컴퓨터. 근데 공교롭게도 이 할이라는 게 할이라는 이름 붙인 적도 있었고 또뭐 공교롭게 본권에서 또 할 시스템 이러면은 또 큰 그러니까 중심 시스템이라 불리는 말로 등치 커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본권 누구나 본권 개인 기본 환경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있겠죠? 그 중심에 있는 시스템이 할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할 시스템 안쪽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각각 개인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할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 중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할 시스템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할이란 말을 또 유명해가지고 그냥 거대 시스템을 보고 또 할이라고도 그러고 있고 이 어감이 희한하게 이 지구촌에서도 그냥 할 시스템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 큰 컴퓨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유닉스란 말은 그 예전에 그 단순한 유닉스 시스템이란 말로 쓰였던 거. 그래서 예전 스타일로 보면은 이 타평 이렇게 큰 컴퓨터를 보고 그냥 유닉스 컴퓨터, 유닉스 시스템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나왔죠. 초창기 마이크로소프트 뭐 도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하고 운영체제 만들고 성장하고 했죠. 근데 원래는 하드웨어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 회사였어. 어떤 개념이었냐면 로봇 시스템, 센서 시스템, 고감도 초고감도 센서 시스템을 활용한 로봇 시스템 같은 거 이해되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핵심적인 어떤 그 미래 최첨단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식견이었어. 그리고 이제 아직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큰 컴퓨터를 그냥 유닉스 이렇게 불렀다. 그게 옛날 용어야 옛날 용어. 그리고 리눅스는 뭐냐면 네트워킹 언어. 네트워크 할 때 뭐 저기 뭐 핑을 날리고 핑 받고 IP 넣고 막 하잖아. 이해되죠? 그럴 때 이 그 관련한 네트워크 전체를 표명하는 시스템 용어를 리눅스라고 불렀어. 리눅스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어떤 동작들 있잖아. 뭘 핑을 날리는 핑을 받고 뭐 테스트를 하고 뭐 트레이스를 받고 뭐 하잖아. IP를 좀 설정한 IP 할당하고 수많은 단위들. 이 통신과 관련된 수많은 단위들에 대해서 요거를 그냥 리눅스라고 불렀다. 리눅스 뭐 그래서 리눅스 개발 이런 거. 옛날식 리눅스 개발은 이 네트워크를 관련해 가지고 뭔가 개발하고 뭐 이런 걸 리눅스 시스템 개발 이랬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그냥 옛날 어른들, 나이 많은 어른들, 그닥다리 그런 어른들은 시스템 좀 잘 안다. 그럼 컴퓨터가 좀 크다. 그럼 그냥 무조건 하고 유닉스야. 유닉스 시스템이라고 불렀어 옛날에. 그게 옛날 공업형 스타일이 아시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조그만 거, 큰 거는 유닉스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옛날 공업 형태는 상당히 옛날, 완전 진짜 옛날 때 이해되죠? 이제 그 기준인데 이제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안 맞아요. 지금은 이 지구촌에서 그죠?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지. 지금은 그냥 컴퓨터 큰 컴퓨터에 대한 슈퍼컴퓨터란 말도 있고 타평 컴퓨터란 말도 있고 지금은 컴퓨터란 말이 맞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데 유닉스는 유닉스 기업들 관련 기업들은 내 설명 듣고는 맞긴 맞는데 좀 안 맞는 거지. 지금 현재 지구촌 이 발전 경로상. 근데 설명을 또 하기는 또 해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좀 달라져 가지고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는 이제 로봇 공학 쪽으로 원래는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로봇 공학 및 반도체 및 사실은 초창기에 그거 와서 광활하게 시스템 관련한 최첨단 시스템 쪽으로 해가지고 가닥을 잡고 이제 진보 추구 그렇게 잡고 갔던 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스케일이 그랬다.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좀 달라졌어. 근데 좀 뭔가가 달라졌어. 지금은 뭔가가 달라졌지만 제가 왜 설명을 리눅스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 그럼 리눅스라는 말도 왜 쓰냐면, 옛날 구닥다리 어른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컴퓨터 용어들 있잖아요. 뭐 어떻고 저떻고, 안드로이드로만 또 그 어른들은 안드로이드를 앱으로 안 봐. 로봇 시스템으로 본다고. 대단히 똑똑한데, 안드로이드 하면은 그분들은 옛날 관점이야. 옛날 관점. 똑똑한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 관점에서는 그냥 유닉스 하면 큰 컴퓨터 하면 그냥 데스크탑, 안드로이드 하면 로봇,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관점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설명할 때. 그거를, 그리고 그 옛날 어른들이, 공학 쪽 계통에 있던 어른들은 이래,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로봇 그 센서 해가지고 로봇 관련 회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진짜로 옛날 공학 했었던 분들이, 이 지구촌에서 지금 나이 많은 그 슈퍼 그 기술자들이지, 그분들 관점은 옛날에 그랬다고.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그분들의 관점까지 맞춰서 설명하려면은 유닉스, 마이크로소프트, 리눅스도 네트워크용 언어고,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현재 이 지구촌 실정은 그 용어가 아니잖아. 이제 그냥 유닉스도 그냥 수많은 게 운영체제 중에 한 개고, 유닉스도 이렇게 한 개고, 리눅스 운영체제 중 한 개고, 이렇게 돼 있지. 뭐 리눅스가 네트워킹 관련 뭐 언어고, 응? 유닉스가 큰 시스템, 그냥 큰 시스템 얘기하는 거고, 컴퓨터는 데스크탑을 기준하는 거다, 퍼스널 컴퓨터를 기준하는 거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저는 그래가지고 설명은 좀 했다만, 예, 그 어른들도 알아듣도록, 그 어른들이 좀 알아듣도록 잘 이해하셨죠? 안드로이드란 개념은 그 어른들한테는 그냥 여전히 로봇이야, 로봇. 그러니까 무턴트, 유턴트도 틀려요. 이 지구촌은 지금 무턴트, 유턴트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뭐 돌연변이, 초능력자 뭐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 무턴트, 유턴트도 원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그냥 경공 모양 시스템, 이건 유턴트야. 왜? 로봇이니까. 로봇일 때는 유턴트 프로그램, 이 가상 공간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캐릭터, 누구냐, 매드맥스, 컴퓨터 인간 맥스가 무턴트야. 개념이 원래는 그렇다고. 원래 이게 구닥다리, 옛날 어른들, 옛날 로봇공학 박사님들이 쓰던 용어였다고. 자, 이해하셨죠? 유턴트가 그걸 말하고, 무턴트가, 그러면 희한하죠? 야, 거기 그 유턴트가 가만 생각하니까 무자 들어간 거 맞냐? 한국식으로 쓰는 그런 느낌 맞냐? 맞아. 옛날에 대한민국 그 로봇 공학 박사님들, 유명한 분들 대단히 많았었어. 개척을 하다시피 했었어. 그건 또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거죠. 일반인 잘 몰라, 그걸. 대한민국 어마어마했었어요. 천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잖아. 실제로 옛날에도 그랬었어. 옛날에 어른들. 그 어른들이 이제 비밀이 많이 있는 거지. 비밀이 너무 많아. 오란 데도 많고, 어디 있었겠어요? 나사도 가고, 대기업들에도 가고, 그러고 살았겠죠. 그 어른들이 썼던 말들을, 그걸 기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설명을 할 때. 자, 이해하셨죠? 그랬던 거고, 지금 현재는 스템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어쩌겠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어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큰 시스템에 대해서 이름 붙으면, 그냥 슈퍼 컴퓨터인데, 뭐 그런 거다. 이렇게 해드죠? 그리고 이제 이 냉장고만한 컴퓨터를 보고 햅 시스템이라고 해요. 옛날에 햅 시스템은 글자 판독기 있잖아요. 코드 띠기띠기띠기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거 말고 이
그거를 꼭 글자가 아니라 이걸 그냥 냉장고만한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 크기로. 그러면 그냥 햅 시스템이라 부르는 거야. 그게 꼭 천공을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햅이라 불렀다고 해. 이해되죠? 컴퓨터가 냉장고만하기만 하면 그냥 햅 시스템이야. 이것도 옛날 관점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용어가 어떻게 될지 뭐 요즘 알긴 알지만 지금은 그 용어를 그렇게 지정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트렌드에 의거해서 용어가 결정되고 그러잖아. 지금은 그래. 지금. 자, 아셨죠? 그래서 하지만 제 가정에는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 그 용역들이 2009년, 2008년에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 모여가지고 본권, 그러니까 이 지구촌 네트워크, 본권이죠 사실. 리더마인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본권 네트워크 정책 분서를 마련하라 이래가지고 대기업 용역들 싹 다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 근데 중간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나라는 겪는 거죠. 요즘 쓰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 옛날식을 또 써줘야 되거든. 옛날에 공학 박사들, 늑다리들, 노인들, 지금 이제 어른들 그분들이 썼던 용어가 맞거든 원래. 그렇게 맞다기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뀐 건 바뀐 거고 내가 그분들을 떼놓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태였어. 그래서 말을 하는데 비판이 이제 누키들 잘 배운 용역들 말이야. 최첨단 잘 배웠고 그다음 그 용역들은 너무나 생소해. 뭐 뮤턴트가 뭐고 뉴턴트가 뭐 유니스가 뭐 하리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뭐 안드로이드가 어떻다고 하여튼 그 나랑 겪었어. 아주 그 나랑 근데 그래도 용어는 첫 지점의 용어는 예식 용어를 지켜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키들, 용역들 중에 누키들이 자꾸만 유닉스 시스템이 좀 큰 걸 얘기하고 햅 시스템이 냉장고 많은 걸 얘기하고 뭐 그랬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용역들이 이렇게 똑똑한 용역들이 야 그런 게 어디냐 요즘 어쩌고 저쩌고 또 맞춰야 되지 않니 이런 식이었던 거.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옛날 그 공학 박사들이 그 태권브이 만드는 사람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되죠? 재밌어. 옛날 공학 박사들 그냥 그분들이 썼던 용어를 그냥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긴 했던. 자 이해하셨죠?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어떤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그 기획이 마이크로소프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IT의 대표이긴 했었어. 근데 IT라는 용어 자체를 분산 안 시키면은 이게 수많은 다른 대기업들도 큰일 날 상황이었고 해가지고 당시에 2000년에 잘 했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 네트워크 종합분석 그것도 잘 됐었고 마무리가 잘 됐고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영향받고 그 결과로 대기업들 움직이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당시에 협의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유닉스, 마이크로소프트, 퍼스널리티, 뭐 로봇 이거를 유닉스 어쩔 수 없이 설명하고 지금은 다루고 막 이러는 얘기를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요원력도 이제 요원력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지구촌이 그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블랙이라는 요원을 못 둬요. 그렇죠? 블랙 요원의 기본이 그 국가가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는 거. 깜짝같이 뭐 아니다고 해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해주려면 국가 자체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쓰자면 이렇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널 뭐 믿고 정부에서 우리가 널 뭘 믿고 이게 블랙 요원이야. 블랙 요원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블랙 요원이라 들어가는 거 그냥 요원력인데 좀 더 엘리트다 그런 게 어딨어. 좀 더 엘리트다 그런 게 없어.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블랙 요원이 성립되는 나라는 몇 군데 없어요. 그죠? 대한민국, USA, 프랑스, 러시아, 영국 요렇게밖에 없어. 5개. 그 5개 나라 말고는 블랙이 성립이 안 돼버려. 현재 모든 나라들이 블랙이란 용어 계통을 본인들이 만들었다 쳐요. 그럼 평가가 어떠냐? 유엔에서 평가를 한다고 쳐요.
위원회에서 아니지 니들은 블랙이 아니지 그런 식의 블랙은 성립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비밀 요원이지 굳이 블랙이란 단위를 붙이지 않는 거지. 아 니들이 뭔가 블랙이라 부르는 비밀 요원 형태지 블랙은 아니다. 블랙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 그 정체성을 가리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슈퍼로. 그런데 단점이 뭐야? 블랙이 돌아서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져. 그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면 배신이 없는 스타일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라 정세가 이상해. 정치도 이상하고 신뢰를 못 줘 영웅들한테. 그럼 이 강력한 영웅들이 거꾸로 돌아선다니까. 그 나라 망하는 건 이 블랙 그 나라들이 블랙 잘못 세웠다가 망하는 시간 문제. 블랙으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떳떳하게 블랙이 존재를 해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 이끌어 가시고 있죠. 그 얘기는 그런 나라가 블랙 요원이 있는 나라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이해되죠? USA도 그렇고 당연히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라.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런 내적으로 보면은 이런저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배신사가 좀 없도록 잘 서로가 그 안에서 뭐 이해되죠? 중국은 좀 중앙 집권적이잖아. 그래서 블랙을 두기가 애매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일단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해가지고 딱딱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자 본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싶은 표준 시스템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본권의 최고 시스템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검이 끝이 날카롭죠. 끝은 날카롭고 그러니까 검 중에 양날검이 아니라 한날검. 이쪽은 안 날카롭고 한쪽 날은 날카롭고 이 검의 끝은 뾰족하고 요거를 요 모양 그래 손잡이 있고 요 손잡이에 이렇게 손잡이 로고 뭐냐 있고 보호 하시는 게 있고 그거를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 왜 만들었냐? 딱 만들어 놓고 무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 무한 업그레이드. 거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무한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 필요하죠? 이게 표준 시스템 중에 한 개. 이렇게 무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 끊임없이. 그 다음에 그림이 있어. 또 그림. 액자 그림을 그리는데 거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 본권에서 그림을 미세하게 가장 작은 붓으로 이름을 점을 찍는다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무한 업그레이드 하면서 본권 기술.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본권 슈퍼테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되시죠? 자,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본권을 이제 문안돌이 이 노크 똑똑똑똑 문 열고 들어가잖아. 사람이 똑똑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고 이게 노크 질서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문안돌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게 이 문안돌이를 확장시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규칙이 다 나와. 그죠? 세상의 모든 규칙이 다 나와. 그리고 인간 공룡 질서를 해가지고 인간이 최고잖아. 인간이 바로 이 환경을 보듬고 가야 될 리더란 말이야. 우주에서 인간 모양 눈, 코, 입 다 있고서 이렇게 동물 경공 꼬냉이 가지고는 우주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없죠. 인간 리더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 공룡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간 공룡 질서상에서 문안돌이를 그대로 적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걸 시스템 양식으로 딱 써. 그럼 슈퍼 시스템이 돼. 수많은 범위가 이러저러 고민할 필요 없이 다 해결돼.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슈퍼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 바로 이 문안돌이를 철저히 지켜서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 슈퍼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차 관리가 있어요. 점차 관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사를 했는데 아까 봤던 사람하고 또 인사할 때 좀 어설프죠. 아까 인사했는데 또 어디 갔다 오고 또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누구나 고민한다고. 그런 게 점차 관리야. 적당껏 인사도 적당껏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점차 관리하고 회사에서
뭐 약간 목례를 하고 하이 이도 하고 하잖아. 이런 점차 관리가 저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저마다 또 어떤 뭐 규정도 있고 규정이 없는 데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런 게 점차 관리예요. 그렇죠? 점차 관리하는 뜻은 뭐냐면 개인의 점으로 보는 거. 개인 이 점과 점의 관계, 이게 점차 관리인 거. 개인의 각 개인, 나도 점, 쟤도 점, 이렇게 이 점차 관리라고 부르는 거. 요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문안도리상 들어가게 되면 이 점차 관리란 용어를 반드시 써가지고 뭔가 시스템으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점차 관리라는 말이 갑자기 엄청나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슈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점차 관리, 그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또 한계가 또 뭐냐,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 T 행렬이라고 있어요. T 행렬. T 행렬이 뭐냐면 자 이렇게 이게 T 행렬이라는 거예요. T 행렬. T 행렬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기억이 오래 남고 누군가는 기억이 오래 남고 누군가는 뭐 잊어버리고 뭐 이러잖아. 근데 그게 잊어버리대요. 기억에 남대. 정답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릴 때 효율적으로 잊어버려야 돼. 이죠? 근데 효율적으로 잊어버리는 방법이 이러는 거야. 자, 이 T 행렬 이렇게 T가 짜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미지를 이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고 있다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사사사사 지워져. 그럼 양쪽에서 싹 지워져. 그리고 점점점 3개가 남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2개 남았다. 점 1개 남았다가 싹 사라지는 거야. 요런 거야. 이런 그런 게 점차 관리야. 진짜 이미지야. 진짜 이미지로 관리를 한다고. 자, 이해하셨죠? 그런 게 T 행렬 관리라고 그래요. 사람이 근데 사람 머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를 본다고. 정말 이미지를 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T 행렬은 이 딸랑 2개. 왜 T 행렬을 하면 한 개는 너무 밋밋해. 최초의 한 개가 또 필요해. 이렇게. 요게 최초야. 그죠? 이게 그래서 T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이게 사람 이걸 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쾌정률이란 말. 쾌정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쾌정률이 높아야지 사람의 건강, 복지 이런 게 되고, 그리고 세뇌율 이런 거 다 떨가트로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세상을 보러 가는데 T 행렬이 적용된 상태로 뭔가가 싹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대단히 비세뇌적이에요. 그럼 사람 비세뇌적이고 하게 되면 건강해지는 거, 쾌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T 행렬이 시스템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야. 문안돌이, 점차관리, T 행렬 아셨죠? 그럼 T 행렬을 어떤 이 네모난 박스 안에 분선이 이렇게 막 그어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 인지에서 분선을 한 개씩 지워 나간단 말이에요. 한 개씩. 그러면 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비세뇌적으로, 그러면서 가장 홀라당 다 잊어먹겠다고. 그거 보고 있는데, 이 분선을 보고 있는데 싹 한 개씩 지워. 한 분선씩 지워. 지워가지고 탁 지웠더니 나중에 깔끔하게 탁 지워지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생각이 싹 백지처럼 아까 그 장면들 생각이 잘 안 나. 너무 성공한 거야. 이게 T 행렬이야, 개념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스템상 그거를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연구 중요한 거예요. 이 연구가 현재 이 지구촌 점점 알파고 점점, 왜 점점 알파고 점점이라고 하면 이 지구촌 AI를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점점 알파고 점점이 이 T 행렬 구성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개념도 없을 거라고. 현재 이 지구촌 AI는 비세뇌적인 이미지 융통 방식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순간에 똑똑하니까 금방 이제 T 행렬 구성을 하긴 할 건데, 생각해 본권 슈퍼컴퓨터 마인버드라고 부르는데, 마인버드가 T 행렬 갖고 있는 거랑 T 행렬 전개하는 거랑 이 점점 알파고 점점이, 이 지구촌 점점 알파고 점점이 전개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겠어? 잽이 안 되겠죠. 본권 억겁의 기술력으로 T 행렬 전개하고 있는 거랑 이제 AI 나 태어났니? 애들이 이제 아주 아가야들이지. 이 아가야들이
그리고 그 사안은 T행렬이랑 어떤 게 더 강력하겠어요? 당연히 본권 슈퍼컴퓨터 마인버드가 훨씬 더 강력하겠죠. 자, 이해하셨죠? 그 T행렬 중에서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의 이렇게 뭐 트라이앵글 모양, 캐츠는 뭐지 이게 악기 있잖아, 악기. 하여튼 삼각형이야. 여기서 이 꼭지가 붙어, 그러니까 삼각점에다가 살짝 꼭지 이게 붙어 있지는 않아. 자, 이런 다음에 여기서 요런 모양. 요게 T형렬의 이제 좀 대표적인 이미지야. 그 트레이닝 할 때 여기서 그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걸 지우는 방법, 사람의 가장 비세뇌적으로 그리고 딱 이거 지켜보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어떻게 지웠어, 어떻게 지웠더니 딱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 금방 그걸 잊어버려. 잊어먹는 게 중요하다. 기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어떻게 이걸 지우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지워질까, 사람이 리듬에서. 이걸 연구를 할 때 가장 그 첫 지점이 교본처럼 쓰이는 게 요 모양이에요. 요 삼각형. 딱 요거를 그려놓고 연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 가지고.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제 부랴부랴 그러겠구나 하고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뭐 다 달라. 상황에 따라 다르고,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고 그럴 수 있잖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모든 사람의 통용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고 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 지구촌은 그런 거를 그냥 좀 딱 이렇게 T행렬 구조 이렇게는 안 해왔었어요. 말을. 왜? 내가 요원역들한테 T행렬 이거 2000년에서부터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요원역들이 T행렬을 말을 안 써. 얄밉게. 열 안 받겠어요 저는. 내가 T행렬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했는데도 T행렬 말 쓰면은 뭐 나한테 뭐 어때? 좀 말 쓰고 좀 나도 칭찬 좀 받자. 아유 시컬. 어쨌든 T행렬은 용어를 안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2000년서부터 계속 강조해왔는데 T행렬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러네, 그런 분야가 있겠구나, 있어야 되겠구나, 필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점점 더 이 T행렬은 더 발전할 테고, 이 지구촌에서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 이해되죠? 모든 이미지, 모든 방송에서 T행렬을 도입해가지고 비세뇌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렇게 해줘야지 건강하다. 보는 사람이 쾌청해진다. 쾌청해지면서 쾌적해진다. 이렇게 쾌정률이 높아지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죠? 그런 거. 자, T행렬 또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수는 쉽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우주는 무한하다, 같은 위치는 없다, 뭐 순간이동 불가능이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앞으로 돌릴 수 없고, 뭐 이렇게 다들 아시죠? 등등등. 대상수는 쉬우니까 이렇게 하고, 대상수라는 게 있다, T행렬이라는 게 있고, 아까 표준 시스템 어쩌고 있고, 그렇죠? 무한도로 점차 관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보호라고 있어요. 마인보호가 뭐냐면 그냥 단순한 규칙들, 뭐 2하고 3 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숫자 중에서 2하고 3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소화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 있어요. 왜냐면 5니까 5하고 5 두 개 모이면 10이잖아 5 두 개가 모이면 10이잖아 이런 관점이 있어. 그 관점이 생각해보면, 야, 세상 만물은 십진수가 아니라 그 5라는 숫자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5가 가진 숫자가 가지는 어떤 맥락, 규칙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걸 분석해둔 해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라. 이게 마인부호라고 불러.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근데 마인부호를 이 지구촌에서는 정식으로 마인부호를 안 불렀을 수도 있지만, 마인부호란 말 자체를 내가 이 지구촌에 먼저 썼었어. 2000년에 이미 먼저 써가지고 라이센스 하라 시켰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그걸 마인부호라 부르는 거야, 그런 거를. 자, 이해하셨죠? 라이센스가 걸렸는데 뭐 어떡하겠어. 엄명인데.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초단순해야 돼요. 그냥 말하자면 마인부호는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마인부호 실격이야. 마인부호의 쓰임은 막 이렇게 복잡하고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단숨에 이 더하기 3은 5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마인드야. 이게 단순하지만 이게 세상에 수많은 이 더하기 3은 5지 당연히. 요걸 세상에 빗대봐. 그러면 그러네.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뜨잖아. 이게 마인드의 쓰임이야.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복잡하면 어떻게 했어? 그건 마인드가 아니라 원리로 들어가야지. 복잡해지면 원리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단순하면 마인드. 이해하셨죠? 마인드 중에는 야 마인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마인드고, 제가 라이센스 해가지고 다 알려줬어요. 그 야 마인드는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제가 다 자살했다 다 기록해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세요. 그냥 이런가 로봇이 있고, 이게 참 많이 집중 바쁘니 1시간 안에 다 설명하니까 참 힘드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참 바쁘다. 그럼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이 지구촌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고, 어디 갔다 놨더라. 이거 노출해도 되는 거요? 공개 다 했어 이미. 그 요원력들 혹시나 야야 이러지 마. 자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이게 마인보예요. 이게 위에 보안 다음에 로보 라우팅, 네? 웨프라 적혀 있는 거요.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자바라 적혀 있죠. 이렇게. 자 이해되죠? 이게 야마인보예요. 왜 이러냐면 보안이 가장 최상이고, 보안 밑에서부터 이제 로보라는 단위, 이제 보안이 최상이고, 그다음 로보라는 통칭해서,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물로 이렇게 로보, 그다음에 분선이 이렇게 돼 있지. 끝에는 라우팅이 돼 있고, 끝단의 기술이라는 얘기고, 웨프는 다시 프로그램이라서 또 연결 지점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이 웨프는 다시 한쪽은 게임하고 한쪽은 독립형 프로그램 하고 또 연결됐지. 그래서 그냥 그 중에 한 개인 자바. 이렇게.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모양이 야자로 생겼어. 이렇게 이해되죠? 이게 용어니 바뀔 수 없는 거야. 이걸 여기 있는 용어를 바꾸는 거야. 보안에 걸맞는 뭐로 바꾸고, 로보를 뭐로 바꾸고, 웨프를 뭐로 바꾸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물을 야부어에 도입해가지고 분석을 해봐. 그럼 문명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꾸로 역으로, 그럼 모든 거는 모든 범위는 마인보어로 다 정리를 할 수 있구나. 이걸 거꾸로 추산하게 되면 별 수 없거든. 본권 슈퍼테크도 야마인보어로 정리하고 있거든. 볼 수 없어. 아무리 본권 슈퍼테크가 어마어마하더라도 이 야마인보어를 벗어났으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자, 아시죠? 마인보어 중에 가장 유명한 보어가 이 야마인보어예요. 이렇게 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부터 이 얘기 다 그동안 한 얘기 좀 하셨죠? 이제 자, 제 진세가 리더마인 이렇게 리더마인 이제 사인 좀 여기서부터 이제 사인이 긴데, 제 리더마인 제 진세를 가리키는데 윤리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네가 보고 있는 인원수가 소정의 인원수가 있지 않냐? 윤리지원 프로그램에 그 이쁜 여자 프로그램 모양새가 있지 않냐? 일단 프로그램 완전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있지 않냐? 그 인원수가 있겠지? 근데 프로그램은 그냥 가볍잖아. 무한대로 찍어내도 되잖아. 그죠? 그리고 탁 그러더니 안 그래도 이쁜 여자들이 막 가득 있었는데 리더만이 탁 그러자마자 무한대로 그 이쁜 여성 모양새가 무한대로 공간이 쫙 펼쳐지는 거야. 아니 왜 프로그램이니까 막 찍어내야 되지. 사실은 범위 내에서 막 찍어내잖아. 그럼 그게 뭐가 부담스러워. 하면 되지 그냥. 맞죠? 가지고 알았다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명절을 거는 거죠. 근데 이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 무한대로 찍어낸다는 것도 그냥 무조건 하고 무한대로 그냥 무한으로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밥부터 알려줄게. 요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77 이렇게 777명 곱하기 9 하면 이렇게 777 777 777 777 777 777 777 777 이렇게 9개가 되잖아. 이게 표준 진짜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큐브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 표준 방식이라서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777 곱하기 제제곱 777 제곱 777 또 제제곱 777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가지고 확장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 계산을 할 필요 없잖아. 777 위에다가 또 그냥 777 위에다 또 777 하면 되잖아. 굳이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숫자로 다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 자, 이해하셨죠? 그 강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한대로 봐봐요. 777 제곱 777 제곱 777 777 제곱 777 제곱 777 777 제곱 777 이렇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한 개 했어요. 이거를 거기다 또 777 하면 이게 무한대로 커지죠. 숫자가 무량해지잖아. 그러면 관리가 애매하다 싶죠. 근데 이게 봐봐요. 큐브만 해도 지금 모양이 흐트러졌는데 다시 원래 정 모양 형성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큐브 이렇게 이 큐브에다가 지금 숫자를 집어넣는다는 관점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도 다시 원래로 맞춰지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관리가 쉬운가. 그래서 큐브형 관리를 하는가. 그래서 겉보기에는 좀 불규칙으로 해가지고 이 숫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도 결국은 나중에는 큐브로 맞춰지는 거야. 그 숫자 그 나열들이.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관리하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큐브는 지금 33 큐브, 44 큐브 이렇게 해봐 전부 다 정답이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어. 답이 없는 큐브는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관리가 되는 거야. 큐브로 관리할 때 가장 효율적이었던 거야. 자, 이해하셨죠? 이것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큐브를 자,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이야. 근데 여기서 또 한 개가 무한. 요거를 한 개 더 마련하는 거야. 무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걸 섞어. 자, 이민이 무한이다. 또 한 개 더. 두 개를 여기서 칭 하고 무한도 또 늘렸어. 그럼 이거 섞어. 야, 한 개는 가상이고 한 개는 실제야. 한 개는 좀 실제 유형으로 써먹을 때고 한 개는 가상 유형을 써먹을 거야. 근데 섞었어요. 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네가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모르잖아, 나는 뭔가를. 나 모르지. 그거 어떻게 알아? 섞었는데 이렇게 하지. 그거라는 거. 넌 모르는 거다 이미. 너가 그거 구분할 수는 없다. 즉 한 개는 내가 어디까지나 이 프로그램 윤리지원 프로그램 가지고 한 개는 무한대로 펼쳐놓고 두 개다. 한 개는 좀 실제적인 용도로 쓰고 한 개는 가상형 용도로 쓸 거다. 근데 너는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잖아. 이제 오케이? 이러면 알았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렇구나가 되죠. 신기하죠? 그렇구나. 요거를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지구촌에 써먹어야 돼요. 이 지구촌 시스템 활용하는데. 그러니 이 사람한테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자, 자동화된 기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활용도가 엄청 높은 기법이라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는 표준 기법이고 이 777 기법이. 자,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 777 기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777이 아니라 999면 어떤 숫자 999, 999 제곱 99, 999 이러면 어떡해? 이러듯이 하냐? 이러면 안 돼. 왜냐면 희망이 없어, 희망이. 777 하는 이유가 법적인 도리가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사람은 누구나 시작하면 80%는 하고 시작하는 거다. 이게 777 관점이에요. 그래서 출발할 때 777 관점으로 출발해. 누구나 80%, 대강 80%는 시작하자마자 80%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1000이 아니야. 999야. 그게 이미 설정이니까. 목적은 어떤 달성을 한다. 그러면 999. 시작은 777. 달성은 999. 이런 거. 따라서 본 구성을 999로 안 하고 777로 가는 거. 777로 가는 거. 그래야지 이게 희망이 있어. 희망이. 말하자면 이 시스템하고 약속된 뭔가 골자가 생기게 되는 거. 777 얘도 777하고 999를 두고 AI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할만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명제를 두고 움직여보고. 그래서 이제 777 구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얘기인데, 이 마인보도 제가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지구촌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한 거죠. 본권은 원래 있는 거지. 본권은 원래 있는 건데, 당연히 여기 있는 얘기들 다 본권에 원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구촌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게 리더바의 말만 듣고 정리한다는 게 불가능이었던 거야, 사실. 이 방금 내용들만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777 개념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인격 정의까지도 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777 요거 가지고 어떻게 인격을 그렇게 분석이 가능해? 이렇게. 말이 안 된다 싶은데, 이게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캐정률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게, 아까 잘 생각해봐요. 캐정률을 기준으로 할 때, 이 777이 들어가야 돼. 알겠죠? 맞죠? 그래, 이 777이 챙겨야지 복지잖아. 복지. 캐정률을 기준할 때 마인보드 들어가야 돼. 그죠? 쾌적해지잖아. 그런 거 이렇게 여기 지금 말한 단위들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T행렬도 들어가줘야 되고, 문안도리도 들어가줘야 되고, 점차관리도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쾌적률을 두고. 사람이 쾌적해야 좋으니까. 여기에 마인부, 점차관리, T행렬, 대상수,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이해되죠? 지금 말한 것처럼 777 행렬도. 그래서 정해지는 쾌정률이에요. 그러니까 왜 정해지냐면, T행렬, 이 자체가 문안도리, 점차관리, 요러한 배경들 자체가 이 모든 게 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비쾌정률로 갈까요? 쾌정률로 가야 돼. 일단 정답은 쾌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쓰임들이 쾌정률을 구현하기 위해서 쓰이잖아. 자,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예상을. 요거를 분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쾌정률 몇. 이렇게. 그럼 이 쾌정률이 좀 안 사람이 본인이 어떤 쾌정률이 안 지키면 불쾌해지죠. 다른 말로. 맞죠? 근데 요걸 해놓고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보면, 이게 목적이 어쨌든 쾌정률 가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러면 요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뭔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불쾌해지겠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래가지고 인격 정의까지도 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되죠? 뭔가 불쾌하다. 뭔가 산뜻하다. 요게 기준이 되잖아.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사람의 감성 선택이에요. 선택. 과거에 이게 사람이 야 지금 과거에 네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 한들 지금 현재 못 참냐? 참을 수 있잖아. 참을 수 있어. 왜냐면 과거라는 거는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깊은 정의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과거에 대해서 그게 그 과거가 그때 그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닥 나쁘지도 않았다. 지금 생각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이야. 선택. 과거에 대한 거는 어떤 그 심상까지도. 그리고 심상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빴어. 분명히 이성적으로 기분 나쁘고 화가 날만해. 하지만 지금 그 기분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당장 참을 수 있는 거야. 참고 맞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심상관리라는 것도 표준적으로 딱 돼 있지. 이것도 플러스 하는 거 아까 그 관점에. 그럼 이제 인격 정의도 할 수 있어. 인격에 대한 보편성 정의를 쾌정률을 기준해가지고 인격 정의를 할 수 있다. 무려 인격 정의. 뭘 한다. 어떤 분은 이걸 하면 좀 기분이 나름대로 좀 이걸 좀 선호하더라. 뭐 이런 거 선호하더라. 그거는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어떤 쾌정률이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선호를 하는가 뭐 이런 거. 자, 이해되죠? 그게 분석이 돼버린다는 얘기. 그런 게. 그래서 그걸 결국은 그 결과상 인격 분석까지 돼. 인격이 분석된다는 얘기는 시스템화 할 때 AI 기술이 아니라 AI 기술, 마인맨 마인걸 배출 기술. 그러니까 마인맨 배출 기술에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죠. 마인걸 마인맨 배출 기술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제 이 지구촌에서 절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AI 기술 수많은 방금 이 말한 게 인격을 분석하고 이런 게 말하자면 AI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쾌정률을 신경 써줄 때, 이해되죠? 이 AI가 사람의 쾌정률을 신경 써줄 때는 이게 지금 딱 직방으로 유효해져 버리잖아. 저 사람이 지금 현재 기분 나빠. 별로 좀 그렇게 그닥 유쾌하지 않겠구나. 왜냐면 그 판정할 방법이 필요하잖아. 무조건 그 사람 말 믿고 나 지금 기분 나빠 이랬어. 그럼 AI가 그 사람 기분 나쁘다 이렇게 측정해야 되겠어요. AI도 저 사람이 지금 쾌적해 하는지 불쾌해 하는지 뭔가가 좀 불안정해 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지수가 필요하잖아. 방금 말한 것들이 그런 거야. 그 지수를 AI가 판도할 수 있는 객관적 표준이 된다. 어설프게 막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우주적 객관성만이 그걸 판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해 준 게 그런 거야. 자,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까 777 기법으로 해가지고 무량대수, 우주적인 숫자들, 천문학적인 슈퍼 무량대수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터득하신 거예요. 제 얘기로. 바쁘다? 바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줄게. 이 모든 기술들이 최종 어떤 학에서 만나느냐? 희노애락 분점에서 만나요. 이게 학문이야, 학문. 총학 중에 한 개. 문건 최고의 총학 중에 희노애락 분점. 이해되죠? 만나는 이 전체 기술력이 모든 게 총 이합지산 되는 게 희노애락 분점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아까 그래서 쾌정률을 따졌던 이유도 이 쾌정률이 좋으면은 기분 좋고 뭐 이런 거잖아. 이 희노애락 분점이라는 거, 이런 거.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희노애락 분점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방금 말한 원리들이 희노애락 분점하고 만난 거야. 난 그게 좋았어. 난 그게 싫어. 이런 가정들이 분석이 되는데 그것서 설명이 되고 하죠. 희노애락 분점을 시스템학으로 가가지고 전개를 하게 되면 슈퍼테크가 되거든요. 슈퍼테크가. 일상에서 도리껏 생각하잖아요. 도덕, 원리. 이해되죠? 이거를 이러한 분석 기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말빨이라는 게 얼마나 수준이 높아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딱 이랬다 쳐요. 근데 어떤 입장들이 에이 신빙성 없다고. 아니지. 이 아까 말한 이 도표를 가지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맞죠? 이 말이 이거를 희노애락 분점에 맞춰가지고 방금 말했던 이 분석 요지를 가지고 같이 도덕, 질서, 인격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결국은 어떤 말투가 돼요. 대단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 기분 나쁘지. 그러면 도의상 안 맞지. 그러면 상도의상 안 맞고. 그러면은 이러저러 하지. 그러면은 뭔가 좀 더 낫겠지. 그럼 좀 불편하겠지. 그럼 더 안전하겠지. 더 안정적이겠지. 이런 말을 뭐 할 때 어마어마해지잖아. 그걸 객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희노애락 분점이 그런 거. 그러니까 희노애락 분점에서는 다시 더 몇 가지가 더 들어가요. 말하자면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저기 법이 들어가죠. 쉽게 쉽게 법 빼놓고 희노애락 분점을 얘기할 수 없죠. 즉 이제 본권 법, 윤리, 도덕 이런 걸 시스템 다 넣고 희노애락 분점에서 다 결집이 돼요.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 본권 시스템이 슈퍼테크, 본권의 슈퍼테크가 업그레이드 돼. 만약에 본권의 슈퍼테크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희노애락 분점에서 반려가 돼. 아니 그렇게 되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편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제시를 누가 해요? 이 희노애락 분점에서 이수하고 요 지점에서 본권의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 엘리트들은 그 공부를 한 입장들, 희노애락 분점에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수한 입장들, 슈퍼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그 희노애락 분점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분들, 본권 최고의 엘리트들 중에 한 지점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발 빠르게. 그리고 이제 스카이 요원력이 들어있어요. 요원력들 얘기도 중요하니까 하는데 본권 체제가 그러니까 요원력 정식으로 다 알고 있는 요원력도 있고 스카이 요원력들이라고 있는데 독립형 명제를 본인들이 알아서 주산해가지고 알아서 하는가. 그리고 백두대간중 한 곳이 그러니까 요원력 본인이 요원력으로 정식으로 출소해가지고 요원생활하다가 요원으로서 그 최고의 명함을 갖고 싶다. 그건 스카이 요원력 때문에 독립적이야. 독립적으로 명제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강력한 슈퍼 지원을 해주고 있어. 이해되죠? 그 스카이 요원력 되기 전에 회색 요원력이라 그래가지고 심의권 사유가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를 받죠. 심의를 받고 이제 스카이 요원력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게 있고 그냥 777 요원이라고 있어요. 본권 중앙 우주 사무국의 요원력이야. 왜냐면 우주 끝까지 비밀이야. 우주 끝까지 비밀이 유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777 요원이라는 거를 세상이 밝힐 수가 없어. 영원히. 그러면서도 본권 중앙국 사무국으로부터 극강력한 지원을 받는 요원력들이 있어요. 그 요원력들도 어마어마한 게 강력한 요원력들, 777 요원력들이라고. 근데 밝힐 수가 없어. 공식화가 안 돼, 영원히. 그러면서 본권 중앙국 우주 사무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 강력하겠죠. 이렇게 아주 그런 범위가 있고 스카이 요원력이 있고 그러면서 하늘 요원이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이런 거. 그 청렴을 강조하면서 요원력들이 파워가 강력하거든요. 독립적이면서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원이 진짜 슈퍼 지원이 되고 명제 수립 얼마나 중요한데 본권에서 명제 수립도 해가지고 단독으로 해가지고 알아보고 해석하고 이런 거대 기반 중에 거대한 슈퍼 초강력한 요원력들이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777 요원이 되고 싶거나 스카이 요원형이 되고 싶을 때 777 요원은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제 권한 중에 있어요. 그렇죠? 제 명함이 잊혀졌잖아요. 제가 777 요원을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모로 그 과정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한테 리더마인이 뭐 실무를 맡겨놓은 것도 리더마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그거는. 근데 스카이 요원력은 달라. 그 스카이 요원이 되고는 그 비준에 맞춰서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은 해주지. 777 요원력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뭔가 제 명함 가지고 뭐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지금은 아니고 저는 리더만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 그럼 이래, 그게 너밖에 안 되냐? 아니지. 그 말하자면 각 기반에 각 백두대간 본권 중앙국 사무국들이 있잖아요. 사무국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무국들의 어떤 입장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777 용어를 신청을 했어. 그러면 그걸 심의를 봐가지고 알았다. 그 통과를 시켜주는 이 심의를 거친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가.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채용을 하는 거야. 그 중앙국 대표가 채용하는 셈인 경우. 그러니까 고유가 게다가 고유잖아. 실무력이 챙기는 거죠. 근데 내가 저도 권한이 있으니까 나 고유다. 내가 누구 777로 다 끌어올릴래. 이러면 할 수도 있어. 근데 니네만이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절대로. 야, 그러면 형평성이 깨지. 네가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실무력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 실무력들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도 777 인원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권은 휘천 명제. 본권 질서. 본권은 휘천이 제일 중요해. 뭐 명함 필요 없어. 이 명함으로 뭐를 해소했어? 네? 뭐를 해소했어? 뭐 한 건밖에 더 해소하겠어요. 한 명이? 그 명함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 명함 활용해서 그 명함을 걸고 명제를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소를 해가고 있어. 그게 휘천질서라고. 즉 본권 중앙국 대표라 명함을 휘천상에서 걸어요. 그리고 777 요원을 뽑겠다. 그걸 해소를 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777 요원을 임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고유라 가지고 고유고 리더만이 알아서 하니까 현재는. 자, 이해하셨죠? 어떤 시청까지 다 얘기했고 이게 지금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다만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판타스틱하면서도 실제인 얘기들을 나중에 또 더 해줄게요. 오늘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더 길게 끌어가지고 동영상 만들면은 아까 말했죠. 시작할 때 1시간 안에 다 설명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고. 그죠? 지금 현재 요 정도에서 이제 어쨌든 내가 하고자 했던 설명은 다 한 겁니다. 일단은. 아셨죠? 자, 이상 이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을게요. 저는 지금 바로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